자,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 문제도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느낌이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쪽이 여기 2차 함수 쪽이긴 하거든. 왜냐면 잘 생각해봐. 뭐 곱셈 공식에서 어렵게 내봤자 얼마나 어렵게 낼 수 있겠어, 그지? 물론 도형을 섞어낸다면 이제 첫 번째 강의 때처럼 좀 난이도 높게 올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너희들을 변별하기 좋은 곳은 여기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모의고사에서도 2차 함수 문제들이 킬러로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좀 정확하게 최대 최소 개념도 잘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일단 요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시행된 거고 10월 고1 17번 한번 같이 보자. 일단 이 가족권이 처음 봤을 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어. 근데 우리 2차 함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축에 대해 대칭이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축이 있고 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FP랑 FQ랑 같다라는 건 여기를 P, 여기를 Q로 볼 수 있고 이때 PQ가 정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지금 요 축의 방정식이 2분의 P 더하기 Q인데 얘가 2분의 정수라는 게 중요한 거지. P랑 Q가 정수니까 더한 것도 정수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볼 건데 n 이상 n 더하기 3 이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fn 곱하기 fn 더하기 3과 같지 않도록 하는 n의 값이 4, 5, 6이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면 지금 n하고 n 더하기 3은 구간의 경계잖아.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구간의 경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무슨 얘기지? 최대 최소가 구간의 경계가 아닌 경우. 즉, n부터 n 더하기 3 사이에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n이 여기 있고 n 더하기 3이 여기 있으면 최대값은 fn, 최소값은 fn 더하기 3이니까 당연히 지금 최대 최소 곱하면 문제에서 말하는 fn 곱하기 fn 더하기 3과 같아지는 경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럼 무슨 얘기지? 꼭지점을 n하고 n 더하기 3 사이에 둬서 지금 얘네 둘이 각각 최대 최소인 게 아니고 최대값은 뭐 둘 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최소값은 여기 꼭지점이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n이 뭐다? 4, 5, 6이다. 생각을 해보면 n이 4일 때는 4부터 7까지고 5일 때는 5부터 8, 6일 때는 6부터 9까지거든. 그러면 4부터 7, 5부터 8, 6부터 9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꼭지점이 있다라는 소리야. 그럼 지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있는데 4, 5, 6, 7, 8, 9 이런 느낌 아니겠어? 그러니까 4부터 7, 5부터 8, 6부터 9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 6.5가 있는 거야. 왜 6.2, 6.7도 아니고 하필 6.5냐? 2분의 정수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끽해봐야 이런 6.5 같은 몇 점 5 단위나 아니면 차라리 자연수인 거밖에 안 되지. 2분의 정수가 6.2일 수는 없잖아, 그치? 정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분자가. 그래서 6.5가 답일 거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이게 6.5가 아니라 꼭지점이 6이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6이어가지고 뭐 4부터 7까지 그러면은 지금 맞지, 그치? 5부터 8까지 이것도 맞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얘들아 6부터 9까지가 이렇게 돼버리면 6에서 최소 9에서 최대 맞아버리지. 그럼 이거는 지금 fn 곱하기 fn 더하기 3이 되는 거잖아. 최소 최대가 경계의 끝값이 되는 거잖아. 최소 최대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돼서 꼭지점은 6.5고 그럼 fx를 뭐라 쓰면 돼? x-6.5의 제곱 플러스 1이지. 6.5에서 최소값 1을 가지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의 답인 f8은 1.5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더하기 1이 돼서 4분의 13이 답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의 특수성을 잘 발견하면서 최대 최소 이렇게 그림 러프하게. 그러니까 이런 그림 그릴 때 보통 x축 y축을 같이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 얘들아.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y축을 안 그리는 거. 아니 그릴 필요가 없잖아. x축 y축 그려봤자 더 헷갈리기만 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에 집중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 30번 문제고 일단 하나씩 같이 뜯어볼게. 일단 가조건은 아주 좋은 조건이야. 이게 왜 좋냐면 모든 실수 x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는 이렇게 아래에 있고 g는 위에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fg가 2차 함수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는 0이야. g는 0 이상이니까. 근데 이제 좀 눈치가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f는 이렇게 딱 붙어 있고
G도 이런 식으로 딱 붙어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 거야. 물론 아닐 수도 있어. 둘 중 하나만 딱 접하고 하나는 그냥 붕 떠 있을 수 있겠지. 근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일단 염두에 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조건을 볼 건데 일단 범위는 똑같아. 둘 다 k-2부터 k 플러스 2까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건 구간의 길이가 4라는 거. 예를 들어서 k가 지금 뭐 0이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구간의 길이가 4인 거 맞잖아. k가 2여도 0부터 4까지니까 여전히 구간의 길이가 4인 거고. 어쨌든 이 구간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거에 염두를 두고 지금 이 범위에서 fx의 최대와 gx의 최소가 같아야 돼. 근데 생각해봐. fx는 아무리 커봤자 0 이하야. gx의 최소는 아무리 작아봤자 0 이상이야. 그럼 당연히 이게 같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fx 최대가 0이고 gx 최소가 0이라는 거야. 그거 아니고선 같을 수가 없지. 예를 들어 생각해봐. fx의 최대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gx가 애초에 마이너스 1을 가질 수가 있나?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지금 fx의 최대랑 gx의 최소는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0을 하나씩 가지는 거야. 그리고 이게 k-2랑 k 더하기 사이에 존재하는데 k 최소값은 0. 그럼 무슨 얘기지? 0 넣으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1 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아,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그리고 2는 여기 있고 만약에 3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 그럼 지금 딱 되네. 아, 마이너스 2부터 딱 여기 2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요런 느낌으로 해서 범위가 딱 성립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식을 다 찾아버렸네. 왜냐면 f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고 x 플러스 1의 제곱, g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고 x-2의 제곱을 가질 테니까 지금 f1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붙고요. g1이 2가 되려면 앞에 2가 붙겠지.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f3 더하기 g11은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62라서 154가 답이 돼. 자, 근데 혹시나 여기서 이제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 범위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온 거냐, 다른 경우는 안 봐도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봐 좀 다른 케이스를 좀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 만약에 사실 이런 거는 문제 많이 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3이 여기 있고 뭐 2가 여기 있다라고 해보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때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2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이 범위에서 f의 최대는 0이 맞거든? 근데 이 범위에서 g의 최소는 여기라서 지금 0이 안 되잖아, g의 최소가.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랑 지금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둘 다 뭐가 있어야 돼?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범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쓴 2, 3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가 이제 너희들이 직접 이 꼭지점의 위치를 바꿔보다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조건을 그러면 안 쓴 거냐? 사실 다조건은 내가 은연중에 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fx는 f0이라는 거는 지금 f0이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긋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럼 이 두 군의 합은 꼭지점의 x좌표의 2배잖아. 그럼 지금 음수 맞지, 그지? 근데 사실 얘들아, 이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이 그림이 아니라 여기가 g고 여기가 f여도 돼. 똑같이 이제 여기가 뭐 2가 되고 3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돼도 되고. 근데 이제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fx는 f0의 근이 이때는 뭐가 되겠어? 합친 게 4가 되겠지. 평균이 2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가 돼? 실근의 합이 음수가 아니라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실 다조건에서 제거가 되는 케이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하면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문제 풀이가 꽤 오래 걸리겠지만 뭐 그냥 객관식으로 띵 나왔을 때 그냥 답이 되는 선지만 딱 그려가지고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근데 솔직히 이 문제는 실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는 문제는 아니야. 알겠죠? 특히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함수의 개형 추론 유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 거고, 다음 영상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의 도형 활용 문제로 우리 중간고사 대비 2024년 모의고사 기출 영상들을 마무리하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까지 보느라 너무 수고했고 마지막 남은 한 강까지 해서 이제 곧 있을 중간고사 잘 봤으면 좋겠어. 수고했어.